그럼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그리고 성훈이한테 사과해. 어머님, 저는 못해요. 뭐라고? 저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인숙이 뺨을 때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갔니? 결혼한 몸으로 무슨 사랑이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의 태도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럼 이혼해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런 건 안 돼요. 왜? 성훈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두 사람 다 필요해요. 인숙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철면피한 줄 몰랐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시죠? 과연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말이 너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소형 단독주택,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였죠. 흐흠, 흑흑. 처음에는 그냥 감정적인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생생하고 절절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픈 일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인숙은 며느리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들 성훈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닐까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부드러워졌거든요.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달콤하고 애교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인숙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순간 인숙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지연이 지금 성훈과 통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성훈은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이런 톤으로 통화할 리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나요? 정말 답답해요. 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말이죠. 어머님, 갑자기 지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황급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잠 못 주무세요?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인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인숙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지연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인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걸음걸이가 어딘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말이죠. 어머님, 성훈 오빠 언제 들어온대요? 1시간 후에나 올 거야.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숙은 이것마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간 인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나 지연이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성훈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인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내일 낮에 만날까요? 시어머니는 시장 가시고 남편은 회사에 있을 테니까. 이 대화를 들은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2시에 만나요. 전화가 끝난 후 지연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탄식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인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성훈은 피곤한 얼굴로 지연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는 벌써 잠들었나 보네요. 인숙은 아들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훈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성훈아, 요즘 지연이가 좀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그냥 전화를 자주 받는 것 같아서. 아,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거 아닐까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전화로라도 안부 묻는 거겠죠. 성훈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인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순진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연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지연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내일 2시에 만나요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훈이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요즘 많이 힘드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착한 아들의 걱정에 인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순진한 아들이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인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연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눈빛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오늘 뭐 할 예정이야? 인숙이 은근히 떠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요. 청소도 하고 그냥 집안일 좀 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숙은 어젯밤 들은 2시에 만나요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성훈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조심히 가, 아들. 성훈이 나간 후 집안에는 인숙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저는 방에서 좀 쉬고 있을게요. 지연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죠.
인숙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지연이에요. 네. 남편은 방금 출근했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애교스러운 목소리였죠. 시어머니요? 아직 집에 계세요? 네. 보통 11시쯤 시장 가세요. 인숙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일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11시 반에 나갈게요. 2시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숙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1시에 시장을 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지연아, 나 시장 좀 다녀올게. 인숙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숙은 집을 나서는 척하고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지연이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30분 후 지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데이트하러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인숙은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연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인숙도 서둘러 다음 버스를 탔죠. 시내 번화가의 한 카페 앞에서 지연이 내렸습니다. 인숙은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전문직 종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남자의 팔짱을 꼈죠. 인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인숙은 조심스럽게 카페 창가 쪽으로 다가가서 엿보았습니다. 지연과 남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남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남자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죠. 인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연과 직접 대화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지연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화장품이 늘어나 있었고 새로운 속옷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권민수 보험 설계사. 이름 밑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숙은 이 번호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시장 갔다 왔어. 오늘 시장에 뭐 볼 게 있었어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지만 인숙의 귀에는 떠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장 보고 왔지. 그럼 저는 방에서 좀 쉴게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숙이 문 앞에 바짝 붙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나요? 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인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성훈과 이혼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인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의 행동 패턴이 너무나 뻔했거든요. 성훈이 출근하면 화장을 하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행복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지연이 성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요즘 보험 얘기 좀 들어봤는데 우리도 하나 들어두는 게 어떨까요? 성훈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사망보험이요.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숙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성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좋은 상품이 있대요. 보험 설계사? 인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권민수라는 분인데 정말 친절하세요.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인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만나는 남자가 권민수라는 보험 설계사였고 지금 성훈에게 사망보험을 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야.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얘기 들어보세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지연아, 왜 그렇게 보험에 관심이 많아졌어? 성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요. 만약에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혼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연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인숙에게는 소름 끼치는 연기로 들렸습니다. 성훈이 출근한 후 인숙은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요즘 너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똑같은데요. 밤마다 전화하는 거 나 다 들었어. 인숙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건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사랑해요라고 말하니? 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죠. 어머님, 그건 너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인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시인을 들으니 충격이 컸거든요. 우리 성훈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런 짓을 하니? 성훈 오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성훈 오빠는 항상 일만 하고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니? 우리 성훈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연이 당황해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인숙이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아니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이 시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인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떨고 있었죠. 어머님, 제발, 너 그 남자랑 얼마나 오래 만났어? 두 달 정도요. 보험 설계사라며? 네. 그래서 우리 성훈이한테 사망보험 들라고 한 거야?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숙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죠. 혹시 너희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연이 발끈했지만 인숙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그리고 성훈이한테 사과해. 어머님, 저는 못해요. 뭐라고? 저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인숙이 뺨을 때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갔니? 결혼한 몸으로 무슨 사랑이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의 태도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럼 이혼해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런 건 안 돼요. 왜? 성훈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두 사람 다 필요해요. 인숙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철면피한 줄 몰랐거든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남편도 있고 불륜 상대도 있고 싶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복잡해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권민수였습니다. 인숙이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지연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인숙을 밀쳤습니다. 인숙이 넘어질 뻔했죠. 어머님, 지연이 깜짝 놀라서 인숙을 부축했지만 인숙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손을 댔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그 순간 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인숙은 지연의 방 앞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시어머니가 다 알아버렸어. 전화도 받으셨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혹시 성훈 오빠한테 말하면 상대방이 뭔가 조언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인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보험 가입은 어떻게 돼? 성훈 오빠 동의 없이도 가능해? 그럼 언제 실행할 거야? 나 혼자서는 무서워. 응, 알겠어.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교통사고가 가장 자연스럽겠네. 인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또다시 성훈에게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정말 보험 한 번만 상담받아 보면 안 되나요? 요즘 교통사고도 많고. 지연아, 왜 그렇게 사고 얘기를 자꾸 해? 성훈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불안해서요. 오빠가 매일 차 타고 다니니까 걱정돼요. 별일 없을 거야. 나 운전 잘하잖아. 그래도 상대방 실수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지연의 연기가 완벽했지만 인숙에게는 소름 끼치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성훈이 출근한 후 인숙은 지연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로 우리 성훈이를 죽이려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어젯밤 전화 내용 다 들었어. 사고로 위장한다고 했지?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 지금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죠. 어머니, 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뭐라고? 왜? 교통사고 났어요. 다른 차가 갑자기 들이받았어요. 인숙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많이 다쳤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하지만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누가 사고 냈어? 보험회사 차량이었어요. 운전자가 실수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인숙이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성훈아, 어서 집에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은 후 인숙은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실망한 거지? 우리 성훈이가 죽지 않아서?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얼굴에 다 써 있어. 지연이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실패했어. 성훈 오빠가 별일 없대.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방법? 더 확실한 방법? 브레이크를 조작한다고?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인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너 정말로 우리 성훈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브레이크 조작한다고 했잖아. 지연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민수 오빠가 협박해요. 만약에 성훈 오빠한테 불륜 사실을 말하겠다고. 그래서 남편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험만 가입하자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성훈이 거실로 들어오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세요? 인숙은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고는 어떻게 난 거야? 이상했어요.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꾸 보험 얘기만 하더라고요. 보험회사 직원? 네, 권민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권민수가 직접 나섰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자기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보험으로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지 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권민수가 성훈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성훈아, 앞으로 조심해야 해. 그 사람 수상해.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밤 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인숙은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인숙은 형사 출신인 친정 오빠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철수는 인숙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성훈이를 죽이려 한다고? 오빠, 내가 직접 들었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려고 해. 인수가, 그건 너무 심각한 얘기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인숙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불륜, 권민수와의 전화 내용, 그리고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까지. 권민수라는 놈이 보험 설계사라고? 응, 명함도 봤어. 철수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민수? 있네. 이놈 정가가 있어. 정가?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네.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걸린 적이 있어. 인숙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연루된 남자가 보험 사기 전과자였다니요. 오빠 어떡하지? 우리 성훈이가 정말 위험해.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지연이 통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어? 어떻게? 요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이 있어. 지연이 핸드폰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어. 그런 걸 어떻게 설치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지연이 모르게 해야 해. 그날 저녁 인숙은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철수의 도움으로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밤 10시쯤 지연의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사고는 왜 실패한 거야? 성훈이 운전을 너무 잘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럼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 브레이크 오일을 빼는 거야. 그럼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혀. 인숙이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에 들키면. 들킬 리 없어.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거든. 언제 할 거야? 내일 밤에. 성훈이 주차해 놓은 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을 빼면 돼. 정말 괜찮을까? 나 너무 무서워. 지연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어. 보험금 받으면 둘이서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인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통화 내용 녹음을 멈췄습니다. 즉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내일 밤에 성훈이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려고 해. 뭐라고? 확실해? 응, 녹음했어. 권민수라는 놈이 브레이크 오일을 빼겠다고 했어. 알겠어. 내일 밤에 현장에서 잡자. 경찰한테도 미리 연락해 둘게. 정말 고마워, 오빠. 다음 날 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지연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성훈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차를 미리 점검해야겠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빠, 차 점검은 언제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정비소 가려고요. 그럼 오늘 밤에는 차를 안 만지시겠네요? 성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인숙은 지연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 내일 아침에 차를 점검한다고 하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밤 11시쯤 지연이 또다시 권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문제 생겼어. 성훈 오빠가 내일 아침에 차를 점검한다고 해. 그럼 어떡하지? 브레이크 조작한 걸 들킬 수도 있어. 다른 방법 없을까? 좀 더 과감하게 가야겠어. 직접적인 방법 말이야. 직접적인 방법? 사고를 내는 거야. 내가 직접 성훈이 차를 들이받는 거지. 인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도 다칠 수 있잖아. 에어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성훈이 쪽만 3개 받으면 돼. 언제? 내일 아침 출근길에. 항상 지나가는 교차로가 있잖아. 정말 확실해?
걱정하지 마. 완벽한 계획이야. 인숙은 즉시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계획이 바뀌었어.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직접 들이받으려고 해. 어느 교차로? 성훈이가 항상 지나가는 사거리 있잖아. 알겠어. 경찰이랑 함께 대기하고 있을게. 성훈이한테는 뭐라고 하지? 아직 말하지 마. 확실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얘기하자. 그날 밤 인숙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컸죠. 새벽 5시 인숙은 철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 응, 경찰도 대기 중이야. 걱정하지 마. 성훈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거야. 믿어.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숙은 새벽부터 잠이 깨어 성훈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침 7시 성훈이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성훈아, 오늘은 조심해서 가. 성훈이 현관으로 향할 때 지연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왜? 오늘은 차 말고 지하철 타고 가세요. 성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제발, 오늘만은 차 타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받지 마. 지연이 당황했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지연아, 왜 전화 안 받았어? 지금 준비 다 됐어. 성훈이 언제 나와? 권민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성훈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 남자?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성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보험 설계사예요. 이 시간에 보험 설계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 나오냐고 묻는다고? 그때 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죠. 인수가, 권민수 놈이 지금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어. 성훈이 출발하면 안 돼. 인숙이 깜짝 놀라며 성훈을 막아섰습니다. 성훈아, 차 타면 안 돼.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연아, 왜 성훈이 안 나와? 빨리 보내. 시간 없어. 이번에는 권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연아, 이게 뭐야? 왜 그 남자가 나를 빨리 보내라고 하는 거야? 지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그건 인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성훈아, 지연이가 너를 죽이려고 해. 뭐라고요? 그 남자랑 짜고서 교통사고를 내려고 계획한 거야. 성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정말로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지연아, 문 열어. 성훈이 왜 안 나와? 시간 다 됐어. 권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성훈이 분노에 차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이 권민수죠? 성훈 씨? 왜 아직? 내 아내랑 무슨 관계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다 들었어요. 교통사고 내서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권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경찰을 부른 것이죠. 경찰이 왔네요. 이제 끝이군요. 권민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성훈이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도 함께 왔죠. 살인 음모 신고받고 왔습니다. 인숙이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둘이 성훈이를 죽이려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빼는 거야.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보험금 받으면 둘이서 멀리 가자.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성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 저도 모르게 민수 오빠가 협박해서. 협박? 무슨 협박? 불륜 사실을 오빠한테 말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훈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륜? 너 정말로 그 남자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권민수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험 상담만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럼 왜 브레이크 조작 얘기를 했죠?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 예비 및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빠, 용서해줘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끌려가면서 절규했지만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성훈이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훈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켜줬잖아. 인숙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경찰이 사건 정리를 마치고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연과 권민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성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성훈아, 밥 좀 먹어. 인숙이 아들 앞에 따뜻한 죽을 놓았지만 성우는 숟가락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야. 지연이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그래도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모르다니. 남편 자격이 없어요. 인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인숙이 문을 열어보니 검사와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와 권민수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검사가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권민수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범죄요? 네. 3년 전에도 기혼 여성을 깨어서 남편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전과가 있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도 피해자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연 씨가 권민수와 만나기 전부터 성훈 씨 명의로 보험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인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 씨가 권민수를 만나기 한 달 전부터 여러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민수는 지연 씨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요? 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검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카드 빚, 대출 등이 상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이용했다고요? 네. 처음부터 보험금을 목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숙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훈이를 처음부터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죽일 생각으로 같이 살았다는 거군요. 성훈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검사가 위로했지만 성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인숙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살인 예비 및 음모 혐의로 5년에서 10년 정도 예상됩니다. 검사와 경찰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충격으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죠.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훈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나쁜 사람들은 다 정리됐으니까. 하지만 2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과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요. 그건 지연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때 성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네, 성훈입니다. 성훈 씨,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분간 휴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성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성훈이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휴직하기로 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다음 날 인숙은 성훈이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훈아, 날씨 좋다. 가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지? 네, 어머니.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인숙이 말했습니다. 성훈아, 어머니가 내 나이 때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때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 때문이었어. 내가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거든. 저는 이제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인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성훈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상처는 깊었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내 아들은 내가 지키는 거지. 두 사람은 공원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권민수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은 각각 7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훈은 그동안 휴직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훈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같이 시장 갈래? 인숙이 활기찬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요즘 성훈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네, 어머니. 가죠. 예전과 달리 성훈이 먼저 나서서
인숙의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던 것이죠. 시장 가는 길에 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회사 복직하기로 했어요. 정말? 준비됐어? 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요. 인숙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걱정 마세요.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살 거예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인숙은 성훈이 예전보다 더 세심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야채를 고르거나 생선을 살 때도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성훈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하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데 성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지연이 일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인숙이 성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내 아들한테 해를 끼치려는 놈은 누구든 용서 못해. 처음에는 어머니가 지연이를 너무 의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직감이 맞았어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니까. 특히 엄마의 직감은 더 정확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숙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훈님 택배입니다. 성훈이 택배를 받아보니 발신자가 구치소였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편지였죠. 지연이한테서 편지가 왔네요. 읽어볼 거야? 성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훈 오빠에게 정말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저질렀던 일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죽이려고 했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반성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오빠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나 같으면 편지도 안 읽었을 거야. 성훈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지연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저녁을 먹으면서 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아직 젊잖아.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인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훈아, 지연이 때문에 모든 여자를 불신하면 안 돼.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지연이 같은 사람은 극소수야. 그래도 당분간은 혼자 살고 싶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마. 네, 어머니. 며칠 후 성훈이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성훈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훈 씨, 요즘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요. 좋은 자세입니다.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 대단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성훈이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뭐라고?
제가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한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성훈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그날 밤 인숙은 혼자 지연이 사용했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서랍을 정리하다가 지연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훈 오빠는 정말 순진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보험금만 받으면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인숙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인숙이 일기장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방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거실로 나온 인숙이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지연이 방 정리 다 했어.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성훈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 아들은 엄마가 지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인숙과 성훈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직감이었습니다. 만약 인숙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